최근에 미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그것은 바로 UFO가 실존한다는 것. 미 국방부는 미확인 비행물체의 포착 영상을 공개하며 실제로 미확인 비행 현상을 목격했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의 기원은 아직 미스테리라고 밝혔습니다. 공중에서 확인된 UFO의 특징으로는 일부 비행물체에서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추진수단을 분별할 수 없었으며 어떤 것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 자유롭게 움직였고 일부는 엄청난 속도의 초음속으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UAP의 주인공이 외계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 해군정보국 부국장인 스콧 브레이가 이를 일축했다고 하죠. UAP 기원이 비지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어떠한 증거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용기 조종사가 UAP와 통신을 시도한 적도 없기 때문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외계인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미국이 UFO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하지만 외계인의 존재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계인에 대해 파헤쳐보는 페르미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여름 4명의 물리학자가 점심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고등 외계 문명은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진짜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중 지구 문명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선구자 문명도 있을 것이며 그들의 일부는 이미 지구에 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에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생물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르미는 나머지 3명의 물리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외계 문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페르미 역설로 지구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역설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갖가지 시나리오와 이론들이 생겨났는데요. 현재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의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계인은 이미 우리와 섞여 지내고 있다. 이미 감동 실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캐로로 영화 맨인 블랙을 보면 윌 스미스 마려운 제이오원과 선배 케이오원이 외계인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 세계관에는 인간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착한 외계인 그리고 사고나 치고 다니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설은 맨인 블랙과 같이 현실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외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와 다른 점은 인간들 몰래 지낸다고 하죠. 여러분은 한때 떠들썩했던 랩틸리언을 아시나요? 랩틸리언은 파충류형 외계인으로 외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들이 외계인이라는 음모론입니다. reptilian은 이미 인간 사회에 스며들었으며 전 세계에서 권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고위층들도 reptilian이 장악했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그들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런 음모론들이 첫 번째 가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너무 유명한 51구역이 있죠.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군사기지 51구역에서 미군이 외계인에게 최첨단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는 음모론. 이것도 첫 번째 가설처럼 이미 외계인이 지구와 접촉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철멍멍이 외계인에 대해 조사하던 중 재밌는 가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인 아주 먼 옛날 이미 고도의 외계 문명이 은하계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지구에 도달하자 풍족한 자원과 생명들에 감탄하며 외계인들이 지정한 자연보호구역에 지구를 포함시켰다는 설입니다. 지구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개발되지 않은 행성을 보존하려 했다는 것인데 저희도 그린벨트나 세계 자연유산 등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이 가설은 외계인을 지나치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두 번째, 외계인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우리와 소통할 수 없다. 현재 인류는 지구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파 신호를 우주에 보내며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도 유명한 분이 외계인과 소통하고 계시죠. 우리가 만약 광속의 속도로 전파를 보낸다고 가정할 때 이 속도로 태양에 전파가 닿으려면 8분 20초가 걸리며 1광년을 이동하기 위해선 1년이 걸립니다. 그럼 인간이 100년 전부터 우주에 전파를 쐈을 때 100광년 정도의 거리를 전파 신호가 이동했다 하더라도 지구로부터 그 범위 안에 있는 항성계는 약 75개밖에 안 된다고 하죠.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나 되며 항성의 수가 6천억 개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100광년의 거리는 그냥 옆집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몇십만 광년 너머에 살고 있는 외계인에게 우리의 전파 신호가 도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죠. 또 다른 가설로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너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전파 통신은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외계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가설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 고등 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특정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죠.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천재 물리학자인 하워드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외계인이 존재할 거라 믿고 있지만 사실 우주에서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우리가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에 매우 적대적이니까요. 네 번째, 외계인은 존재하지만 지적 생명체가 아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은 무생물,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의 진화를 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지적 생명체까지 도달한 종족은 인류가 유일하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주에 지구가 탄생한 후 단세포 생물이 나타나기까지 약 7억 년,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기까지는 무려 28억 년, 또 다세포 생물이 지적 생명체가 되는 데까지는 약 10억 년이 걸렸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지구에서만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구만큼 생명이 탄생하기에 완벽한 조건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다른 행성의 외계인들은 아직 지적 생명체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건가? 다섯 번째, 외계인은 존재했으나 전부 죽어버렸다. 모든 문명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핵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문명은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죠.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7천만 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인간은 300만 년 정도 됐다고 하니 굉장히 짧은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인류도 놀라운 진화를 거쳐 지금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주가 태어난 후 137억 년 동안 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계 문명이 인간밖에 없었을까요? 외계인들은 이미 과거에 어느 시점에 존재했으며 문명을 발전해 나갔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되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파멸해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의 성격이 우리와 같이 평화적이지 않으며 낯선 생명체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 그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외계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행성에서 서로 싸우게 되며 그냥 자기들끼리 멸망해버렸을 거라는 말도 있다고 하죠. 비록 우리는 아직 우주의 티끌만큼밖에 알지 못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선 외계인들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우리가 외계인일 텐데 만약 싸가지 없는 성격이 아니라면 죽기 전에 한 번쯤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아서 찰스 클라크의 한마디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찌됐든 둘 다 끔찍한 일이다.